여러분, 미소를 짓는 게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치과 보철학이라는 아주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미소를 재건하는 이 정교한 건축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틀니가 건축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틀니를 그냥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당신의 입속에 있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이라는 게 원래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철학이 어떻게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는 과정에 어떤 청사진이 되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유명한 건축 사상가죠. 지크프리드 기디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건축물이 비바람 같은 외부 위협에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총의 치라 바로 치아를 잃어서 취약해진 우리 입안을 지켜주는 아주 견고한 구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물학적, 사회적 기능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총회치 건축학이라는 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혀가 자유롭게 놀고 음식을 제대로 씹고 또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공간을 아예 새로 설계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먹고 말하고 또 활짝 웃는 바로 그 삶이 펼쳐지는 공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인 도전 과제들 말이죠. 건축가가 건물을 올리기 전에 그 땅부터 샅샅이 측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도 치아가 하나도 없는 이 턱이라는 아주 특수한 땅을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기초 지반, 그러니까 우리 턱뼈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치아가 빠지고 나면 뼈가 서서히 흡수되거든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건물을 지을 땅이 계속 꺼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까다로운 공학적인 문제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초 지반의 면적이 생각보다 정말 너무 작습니다. 윗턱은 다 합쳐봐야 약 23제곱센티미터. 아래턱은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2제곱센티미터 정도예요. 이렇게 좁고 심지어 계속 줄어드는 땅 위에 안정적인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건축가가 땅의 기준점을 딱딱 찍어서 설계를 시작하듯이 우리 입안에도 그런 중요한 해부학적 지표, 그러니까 측량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단한 입천장은 건물의 가장 튼튼한 주 지지보 역할을 하고요. 저기 앞니 바로 뒤에 오돌토돌한 부분 있죠? 그 작은 점막 돌기가 전체 설계의 중심 기준점이 되는 시기예요. 신기하죠? 자, 기초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려야겠죠? 이번 파트에서는 치아를 잃으면서 무너져 내린 얼굴 아랫부분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그러니까 건물의 벽과 외관, 파사드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축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수직 고경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얼굴의 층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 치아가 있을 때 코끝에서 턱 끝까지의 거리를 딱 받쳐주잖아요? 바로 그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얼굴 전체가 폭삭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층고, 이 구조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건축가들처럼 아주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씁니다. 바로 22대 16이라는 황금 비율인데요. 이게 뭐냐면 윗턱과 아래턱의 이상적인 높이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율에 딱 맞춰서 위아래 치아가 보이는 정도를 설계해야만 비로소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얼굴이 딱 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건물 높이 설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낮게 지으면요, 얼굴이 푹 꺼져서 나이 들어 보이고, 반대로 너무 높게 지으면 근육이 항상 긴장해서 피곤해 보이고 밥 먹을 때마다 하고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정말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이 건축 기술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화해왔죠. 처음에는 동물의 이빨을 그냥 철사로 묶어서 쓰는 뭐랄까 원시적인 움집 같은 형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8세기에는 상아나 금을 썼고 19세기에 드디어 벌커나이트라는 의치계의 콘크리트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캐드캠이나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완전한 디지털 정밀공학의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조물 자체는 세웠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이 구조물이 동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가해지는 엄청난 힘을 어떻게 견뎌내는지에 대한 공학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건물도 바람이나 지진 같은 외부 힘을 견뎌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목표는 바로 균형 교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턱이 좌우로 움직이든 앞으로 움직이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힘이 구조물 전체에 골고루 쫙 분산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야 밥 먹을 때 틀니가 한쪽만 들썩거리거나 기울어지지 않겠죠. 이건 마치 건물의 내진 설계랑 정말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잡한 교합공학이 건축 원리랑 얼마나 똑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턱의 가장 안정적인 기준이친 중심위는 건물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에 해당하고요. 위아래 치아들이 만나는 가상의 평면인 교합평면은 건물의 바닥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자, 이제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다시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로 그 건축물 안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죠. 결국 이 모든 정교한 구조물은 그 사람의 삶을 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잘 만들어진 의치는 그냥 음식을 씹는 도구,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말 그대로 마법의 공간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공적인 미소 건축. 이걸 위해서는 이 4가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몸이라는 생물학적 기초를 존중해야 하고요. 둘째, 공학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현대기술이죠. 디지털의 정밀성을 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 중심의 미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입속을 위한 건축이라면 그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작은 물리적인 구조물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